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의 강대성입니다. 요즘 중장년들의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가 과거에는 30년 동안 부모 슬하에서 생활을 하다가 나머지 30년은 부모 노릇을 하면서 보내고 나면 60이 넘으면 여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100세 시대가 이야기 나오면서 30년 동안 부모 슬하에서 크고 나서 30년 동안 부모 노릇을 하다가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러한 중장년층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가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 상상우리의 신철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상우리, 제가 조금 전에 중장년층의 이제 세컨 라운드, 제 2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는 기업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일인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상상우리는 이제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사회 혁신의 자원이 되자라는 소셜 미션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저희 소셜 미션에 나와 있듯이 중장년분들이 좋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그 경험과 지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지혜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정말 많은 돈이 될 거고 수십만 명의 중장년분들의 그런 경험과 지혜가 모인다면 우리나라의 큰 자원이 될 텐데 그게 퇴직하면서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낭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우리 신 대표님은 지금 뭐 이렇게 뵈면 아주 나이가 들지 않은 아주 젊은 세대인 것 같은데 맞죠? 네. 젊은 세대라고 하기 되냐? 근데 네. 2013년 상상우리 창업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중장년의 그런 고민을 중장년이 아닌 분이 이렇게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30대 창업했는데 지금 40대가 돼가지고요. 네. 네, 제가 원래 이제 창업을 생각했던 거는 2012년도쯤이었어요. 2012년도에 우연찮게 TV 프로그램 보게 됐는데 거기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였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 회사 하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설립이 되는데 그 사회적 기업이란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였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나도 이런 회사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그 주변에 이제 중장년 분들이 한 5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퇴직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없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나라 보면 이제 청년 실업도 그렇지만 이제 중장년들의 2라운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기관들과 상상우리의 어떤 차별성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제가 창업할 당시만 해도 이런 기관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냥 이름상으로 있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교육만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그런 기관들이 많아져서 그리고 지자체나 또 일반 민간에서 많아서 저는 매우 반가운 생각이고요. 많은 기관들이 뭐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혹은 여가 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교육으로 푼다거나 상담으로만 풀어서 그분들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사실은 그런 쪽의 숙제도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는 중장년분들의 일자리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교육이나 뭐 상담을 하지만 교육이나 상담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발굴해내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온라인 플랫폼을 한다거나 또 그러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는 활동을 다른 기관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벌써 한 달 됐나요? 그 김동연 전임 부총리를 좀 뵐 기회가 있었는데 상상우리를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감명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던데 이 상상우리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상상우리가
뜻하는 게 어떤 건지 그 회사의 이름이잖아요. 그 네, 이름에 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상상 우리 하면 뭐 상상하는 그 이미진의 생각을 하면서 상상하는 우리들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사업 모델을 할 때 이 회사가 중장년하고 청년하고 좀 더 같이 세대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난 게 상부상조. 아, 상부상조. 예, 상부상조라는 생각이 났고, 상부상조의 앞에 상상을 떼내면 네네. 어떨까? 아,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위라는 개념도 있지만 네네. 약간 그 케이지에 그 우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부상조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네네. 한번 상상우리라는 이름을 만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해왔던 품앗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네네. 아주 정말 상상을 잘하셔서 상상을 지으셨군요. 그 이제 처음에 우리 신 대표님도 영리기업에 근무를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영리기업을 하시던 분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신 분과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에 진입해서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과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회적 기업가를 만나다 보면 영리기업에 계셨던 분들이 좀 더 그 기업가 정신 그런 게 더 이렇게 저변을 깔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영리기업에 계시다가 영리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업을 창업을 안 하시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그 계기 어떤 건가요? 우선은 사실 뭐 제가 바로 전 회사보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저는 사범대를 학부는 사범대를 네.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 선생님 될 생각보다 사실 창업하고 싶은 생각이 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네. 또 그 당시에는 IMF 지난 IMF 좀 후반기여서 그 각 대학의 창업 동아리들이 많이 있었고 창업 동아리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창업 동아리 연합회 전국 모임이 있었는데 네. 전국 회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전국 회장이 끝날 때쯤에 나도 한번 창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될까라는 그 이유를 저 네. 자신이 이제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뭐 끝나고 학교 졸업하고 이제 뭐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도 뭐 당연히 이제 그 많은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돈도 벌지만 그 회사의 목적 자체가 정말 사회에 보탬이 되는 회사가 된다면 정말 존경받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좀 더 주목받는 어떤 대표 CEO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 해결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네. 매우 멋있었고요. 그리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2년도 말에 창업을 준비할 때 그 아카데미 다녔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이사님한테도 제가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때 감명 받아서 제가 창업하는데 큰 힘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스스로 그 창업에 대한 DNA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제가 삼형제인데요. 네네. 제 아버지가 또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삼형제 중에 그 아버지의 피를 제가 물려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것도 그지만 저는 뭐 제 사고 방식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장단점이라고도 네네. 얘기하는데 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항상 모든 것에는 잘 될 가능성과 안 될 네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예, 예. 물론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안 될 가능성을 보는 것보다 잘 될 가능성에 좀 네네. 집중해서 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대표자로서의 좋은 이제 뭐 DNA면 그런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시 긍정적인 사고가 정말 사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군요. 그 보통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ROI, Return on Investment에서 투입 대비 산출 이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에서 내가 어느 인풋을 넣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현대자동차와 굿잡 5060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임팩트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이 또 어떤 건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2018년도에 현대자동차랑 같이 얘기하다가 현대자동차 쪽에서 중장년, 신중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CSR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가 그때 처음으로 네. 신중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 현대자동차, 서울시 50% 재단 그리고 상상우리 4개 기관이 함께 모였는데 여기는 뭐 그 부처 정부 부처라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지자체 서울 그다음에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사회적 기업인 상상우리 정말 4개가 그 성격이 다른 4개의 네. 기관이 모여서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하나의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5년 동안 한 해에 200명씩 교육해서 1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네. 목표로 했고 금년이 지금 4년 차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표가 이제 50%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이게 가능하겠어? 네. 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평가했을 때는 64.7%라는 대단하시네요.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양대학교에서 저희가 그 임팩트 측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님께서 네네. 임팩트 측정을 해주셨는데 그때 측정된 내용이 뭐였냐면 저희가 투입한 대비 4배, 5배의 임팩트가 나왔다라고 거기에서 나왔고 또 그 내용이 매우 좋은 내용이 돼가지고 그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라는 그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오는 그 해외 학술지에도 학술지. 실리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그 일했던 그동안 해왔던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저는 우리 신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콜라보레이션 협업에 대한 그 방점에서 보면 정말 큰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 대학 이런 성격이 약간씩 다르지만 이런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 협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것 같은데 정말 협업에 대한 아주 베스트 프랙티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정말 그 큰일을 한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계속하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상우리에서 했던 좀 특이한 사례들 보통 이제 우리가 영화 인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저도 인턴을 봤는데 제가 어디 모임에 갔더니 그날 저한테 뭐 인턴으로 임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걸 쏟아 부어달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았는데 그 청년 멘토단 아마 역발상을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시니어들을 위한 멘토 이런 뜻으로 만드신 거죠. 네, 그 저희가 작년에 이제 중장년 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교육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장 그것을 회사에서 필요한 실무를 가장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실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중장년을 그리고 현직자가 퇴직자를 교육하는 네.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스터디 위즈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네. 실제 청년들이 중장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작년에 몇백 명 분들한테 교육을 했는데 청년들도 중장년들을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청년들이 실제 그냥 뭐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 실제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에 되게 감명받았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과 중장년이 세대 융합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됐고 최근에는 저희가 지금 하나 이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장년 분들이랑 청년이 같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네. 멘토링하라는 중장년 보통 중장년이 청년 기업들을 멘토링을 하는데 네. 중장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멘토링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파일럿이 돌리고 있고 아마 금년 말에는 그게 막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청년 멘토단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한 20대 후반, 한 30세 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네. 청년 멘토단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장년들 사이에 보통 이제 저희가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에피소드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중장년층이 받아들이는 야, 저 젊은이한테 내가 뭘 배워? 내가 세상 경험 많고 요새 보통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도 다 겪었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게 좀 네. 듣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참여하시는 중장년분들은 약간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청년들을 설득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아, 청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반대였거든요. 청년들은 되게 잘 참여할 것이다라고 음, 생각했었는데 그 반대로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한테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있어도 그분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되게 그 어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을 모집하고 청년들의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힘들었고요. 아, 중장년분들은 의외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 되게 열심히 하시고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네. 보니까 그런 걱정은 별로 하지 음. 않았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벤처 창업하는 데 있어 특히 소셜 벤처들을 많이 창업을 좀 하잖아요. 제가 이제 소셜 벤처 심사를 들어가 보면 정말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나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 젊은층 요즘 MZ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이 중장년층이 그 MZ 세대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역발상으로 시도했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중장년과 젊은층 간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걸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상원에서 또 무슨 취업 사이트 워크위즈. 워크위즈인가요? 워크위즈 네. 그거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원래 2018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중장년분들의 일자리 사업을 막 시작을 했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중장년들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1년에 그 저희가 서비스하는 분들이 2, 300명, 뭐 3, 400명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 300명, 뭐 몇백 명의 중장년분들한테 취업을 아무리 우리가 만들어봤자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임팩트를 크게 하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온라인 사업으로 해보자. 네. 그래서 IT로 우리가 진출을 하자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어진 게 워크위즈라는 아. 그 사이트인데요. 네. 워크는 일에 대한 거고 위즈는 저희 위저드라는 마법사의 앞에를 네네. 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중장년 분들이 그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모아놓은 네. 그런 플랫폼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업을 이제 펼치고 계시는데 또 하나 최근에 그 자회사 임팩트 피플스라고 있죠. 거기에서 네. 무슨 어플 만드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떤 거예요? 네. 저희가 작년에 자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요. 그 이 자회사도 저희 단독으로 설립하지는 않았고 유한 킴벌리 하고 함께 일하는 재단하고 네. 상상 우리가 세 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했는데요. 유한 킴벌리는 원래 그 시니어와 관련된 CSR 활동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한 킴벌리가 이제 비용을 또 많이 내주고 또 함께라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가 임팩트 피플스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임팩트 피플스는 중장년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중장년 분들의 소비 트렌드를 조사하는 회사로 지금 이제 계속 발전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분들이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온라인 소비도 많아지게 됐고요. 또 이제는 그 보통 예전에는 누가 사다 주는 것들만 네네. 사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익숙한 것들만 소비를 하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런 소비 트렌드를 조사하고 여기와 관련 이 자료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네네.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커머스로 연결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제가 9월 1일에 에이풀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뭐 iOS나 또 그 구글 스토어에서 네네.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중장년 분들은 저희가 매일매일 조사를 하나씩 올려요. 그래서 뭐 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발을 좋아하시나요? 또 어떤 옷을 좋아하시나요? 또 어떤 브랜드에 좋아하시나요? 라는 그런 설문을 하는데 그 설문에 응답을 하시면 제가 포인트를 드립니다. 아, 그럼 포인트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루에도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쌓으실 수 네네.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포인트가 쌓이면 거기에서 물건도 살 수 있으시고요. 매우 이제 용돈 버는 어플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추천하고 싶은 게 내가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네. 그러면 내가 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음, 살까?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니까 볼 것도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생생한 아주 리얼한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서 나중에 그 어플이 좀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상당히 손짓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한 2, 3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뭐 1만 명 이상, 그리고 네. 내년에는 5만 명, 10만 명의 중장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플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을 대상으로 이제 판매를 하거나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기업들은 저희 그 에이프를 사용을 하면 아, 그 소비자들한테 미리 선보이거나 네네.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참고로 에이플은 50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입 가능하네요. 저는 가입을 못합니다. 그 요즘은 이제 저희 또래들 만나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님을 어떻게 해줘야 돼, 자식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거를 위주로 생각을 했지 자기 자신에 대한 소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매주 2번씩 필라테스를 다니는데 이 나이에 그런데 몸이 엄청나게 유연해지고 비용은 다소 좀 들어가지만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중장년층이 본인들이 이제 그런 소비들을 이렇게 직접 하는 소비 계층으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어플이 아주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장년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그렇죠. 분들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스마트하게 써야 될지 모르시는 그런 니즈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게 됐으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은 네. 소비를 하고 또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토크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그 지방자치단체 뭐 공무원분들 또는 이제 사회적 기업 창업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참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게 대기업과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대차, 유한 킴벌리 네, 네. 예, 뭐 SK하고 같은 이런 대기업들하고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도 그 점을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청년하고 같이 하는 네. 그 사업도 사실 SK랑 또 네네.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OECD 강국이지만 자살률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이게 이제 왜 자살을 할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특히 고령층의 자살은 뭔가 옛날 같으면 아까 이제 핵합잔치 끝나고 나면 이제 생을 마감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여전히 IT나 의료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제 보통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약 84세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수로 가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장수가 축복이었는데 이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중장년 문제가 정말 이렇게 방치가 되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그 제가 창업할 당시만 해도 이러한 제도나 정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민가에서도 없었고 정부에서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미비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사실 되게 많아졌습니다. 네. 많아지고 매우 이제 뭐 규모도 커지고 또 작년부터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퇴직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도까지 네. 생겼죠. 정말 몇 년 전에 비하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큰 효과를 뭐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일까라는 어떤 약간 혁신에 네. 대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과거에 노인분들한테 했던 서비스를 약간 나이만 낮춰가지고 제공하는 네. 것들도 좀 있고요. 또 그냥 옆에서 하니까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육회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교육회사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데요. 대신 저희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도 몇 시간의 교육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 혹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네.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면 지금보다 더 좋은 네.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지금 저는 뭐 좀 더 잘하고 있지만 좀 네. 더 예, 예.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신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타겟팅을 보통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뭐 포지셔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SCP 전략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하는데 정말 타겟팅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정말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에 상상우리의 모습 어떤 그림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제 직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스타트업처럼 일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젊은 친구들은. 그 얘기는 더 많은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저희 직원하고 얘기할 때 우리 하고 있는 서비스 다 잊어버리자. 네.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할까? 그분들은 뭘 원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러한 것도 계속 시작을 하고 계속 시도하면서 조금 더 혁신에 좀 가까운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IT에 좀 더 집중하게 네. 되고요. 또 이걸 좀 더 스케일업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이제 워크위즈라는 사이트는 지금 단순하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그 기술 개발해서 네. 정말 그 보통 뭐 많은 일자리 사이트에 보면 뭐 그 중장년도 그 지원 가능합니다라고 나와 네네.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5%만 발라내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위즈는 정말 중장년들이 네. 지원 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걸로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크게 스케일업해서 네. 정말 글로벌 회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아, 포부와 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를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우리 신 대표님이 한 말씀 그 멘토 자격으로 한다면 네. 저는 사실 저희가 매년 창업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장년 대상 창업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창업 너무 좋고 재밌습니다라고 얘기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창업을 창업 정말 힘든데요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창업이 정말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창업 재밌나요? 힘들지 않나요?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매일매일이 너무 힘듭니다라는 얘기합니다. 네. 매일매일 너무 힘들고 정말 고민 많고요. 근데 그 몇 년 전에 강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매일매일의 힘듦을 연결하니까 되게 재밌어서 저는 사업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매일매일의 힘듦을 겪으면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네. 저는 꼭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99%의 실패할 가능성이 아니라 1%의 성공할 가능성에 네. 집중을 한다라면 이러한 소셜 벤처나 또 일반 창업도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아마 정말 좋은 사회적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토크쇼에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상상우리 신철호 대표님과 이제 토크쇼를 마치려 합니다. 은퇴 후에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신 분들께 이번 토크쇼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은퇴해서 2라운드를 보내고 있지만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퇴 후에 제가 이제 저도 은퇴자로서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은퇴 후에 육체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그 정신적인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멋진 2라운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고 그 재미 가운데서 보람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달려가 보시면 은퇴 후에 또 다른 30년 정말 가치 있고 모은 가족들, 자녀분들께 박수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사회적 기업가를 모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